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경영학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거고요. 그냥 바로 던질게요. 이 경영학이라는 거 그냥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요. 경영학이라는 것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크게 도움이 되는 정의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따라갈 건데 결국 경영학을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을 때 모든 키는요 딱 4글자에 가 있는 거죠. 그 4글자가 경영 현상. 근데 이 경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왠지 단어가 좀 어려워 보여. 그래서 좀 쉽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단어를 쪼개겠습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경영이란 단어와 현상이란 단어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면 이 현상이란 단어에서부터 뭔가 좀 던져 드릴 테니까 따라올 수 있는지를 좀 보세요. 현상에서부터 어떤 상태란 표현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떤 현상이 때문에 어떤 상황,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끄집어낼 거냐면 결국 어떤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행위가 있어.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게 있으실까? 저만 궁금한 걸로 하고요. 그 행위의 주체가 궁금하지 않을까?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가 궁금할 거라고.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에 대한 대답을 어느 단어가 해줄 거냐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해줄 거야. 그 주체가 뭐라고? 기업이라고. 결국 경영현상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기업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경영학은 기업의 행위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기업은 어떤 짓을 할까? 기업은 어떤 짓을 할까? 아무것도 안 해? 할 거잖아요. 어떤 짓을 할까? 네, 돈을 벌 거예요. 또 돈만 벌고 끝나? 사람도 뽑을 거고 제품도 만들 거고 팔 거고 연구개발도 할 거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다양한 행위들을 할 거잖아.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경영학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백과사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업은 무수하게 많은 행위들을 할 거고 그 행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다는 얘기는 백과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백과사전이 되는 순간 경영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그 무수하게 많은 기업의 행위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표현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기업의 행위라고 쫙 열거해 드렸던 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묶일 수 있을까? 다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경영학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거 안에는요 2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2가지가 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첫날부터 골치 아프게 기업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들 이야기 하자고. 물론 이 설명이 가능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들도 의사결정을 하잖아. 그러면 기업이 하는 의사결정과 우리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둘의 의사결정이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기업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 이야기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혹시 그 경험들 중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 없으시죠? 그럼 결국 의사결정에는 목적이란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그 의사결정들 중에 혹시 그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 이건 쉽지 않은 경험이죠. 근데 스마트폰을 어떠한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은 있으실까? 이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을 어떠한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순수하게 경영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숨을 쉰다는 거, 공기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가 돼요. 다음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거, 화폐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 우리들은 공기란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화폐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건 바램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죠. 바램은 왕창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잖아. 결국 공기는 무한정 가지고 있고 화폐는 돈은 일정 부분만 가지고 있어. 결국 무슨 얘기? 의사결정이라는 것 안에는 한정성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안에는 목적이란 개념과 한정성이란 개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이 한정성이 이제 경영학의 문제로 바뀌면 어떠한 표현을 만들어 주냐면 한정된 자원이란 표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왔어요. 그럼 상황적으로 보시면 기업 얘기합시다. 기업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상황이라면 기업은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써야 될까? 첫 시간이니까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 잘 써야 돼요.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잘 써야 돼요. 지금 의도적으로요. 잘 쓴다는 것과 가장 잘 쓴다는 것을 구분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잘 쓴다는 거 맞아요. 맞는데 잘 쓰는 것보다 가장 잘 쓰는 게 더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결국 다시 기업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이게 정의야. 그래서 봅니다.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걸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제 입에서는 저렴한 표현들이 종종 나가요. 근데 이 저렴한 표현을 듣는 건 상관없으신데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입에서는 제가 저렴한 표현을 종종 하지만 칠판이나 교재에 그러한 저렴한 표현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좀 정제된 표현으로만 남겨드리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가장 잘 쓴다는 것은 최적 배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일단 정리가 됐어요.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